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ETS 토익 리딩 프랩북의 동영상 강의를 맡은 YBM어학원 대표 강사 켈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8강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8강 책 피셨죠? 예습 다 하셨나요? 문제 다 푸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설명만 필요한 그런 단계이시죠? 자, 이 8강은 상당히 좀 중요한 챕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동사의 형태와 종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 문항수로 따지자면 매달 한 문제 정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다가 특히나 동사와 관련된 문제들 아니면 목적어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거의 다 바로 이 동사의 종류와 형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동사에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가 집중되어 있는 챕터가 바로 이 유닛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유닛 8 한번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공식은 총 4개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출제 공식,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자리를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자리가 몇 개가 정해져 있죠. 공식화해서 예문과 한번 보자고요. 두 번째는요, 진행형, 완료형, 수동형. 그래서 진행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완료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수동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각각의 녀석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제 공식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 웬만한 예외 이야기가 나오면 자동사 아니면 타동사 이쪽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되죠.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혹은 유의해야 되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출제 공식 4번, 동사의 종류에 따른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용어가 좀 벌써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가자면요. 동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동사의 종류 문제와 함께 무엇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냐면 수, 그 다음에 태, 그 다음에 시제 이렇게 4가지가요. 한꺼번에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동사의 종류뿐만 아니라 단수, 복수, 수, 일치, 능동태, 수동태 그리고 시제까지 이렇게 4개가 유기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중에서도 동사의 종류 마스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출제 공식 1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 93페이지예요. 93페이지 펴시고 출제 공식 1번에다가 하이라이트 하면서 우리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명령문이나 조동사의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도 알아보기가 쉽겠어요. 그죠? 뭐 can, could, 뭐 shall, should 뭐 이런 것들, will이나 would 이런 것들의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쓴다. 너무도 쉽게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문은요, 명령문에서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토익에서 명령문 출제되는 거 아시죠? 명령문의 특징 1번, 주어가 없다. 2번,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3번,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다가 좀 폴라이트하게 공손하게 명령을 하고 싶을 때는 앞에다가 뭘 넣는다? please를 넣는다. 그래서 지금 이 예문 한번 보시면요. please라는 것을 보시고 명령문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뒤에는 concert라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 동사 원형의 자리 잘 기억해 두세요. 어디? 명령문이나 혹은 조동사의 뒤에는 누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문과 도치구문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한 번은 보고 갈게요. 부정문은 우리가 not을 붙여서 만든 거, 특히나 조동사에다가 not을 붙여서 아니다라는 부정문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동사 원형의 자리 기본기였어요. 세 번째에다가 우리가 별표 해줄까요? 여기다가 이제 별표 한 5개 정도 해주면은 고맙겠어요. 자, 바로 이 3번 섹션이 그래도 이제 기초는 어느 정도 닦여있는 프랩북을 공부하는 우리 수준에 좀 맞는 얘기죠. 자, 우리는 요거를 외울게요. 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자리가 공식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안이나 명령 등의 동사나 혹은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뒤에 오는
대절의 뒤에는요, 무조건 우리가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볼게요. 자, 특히나 제안하다, suggest나 아니면 권고하다, recommend, propose부터 시작해서 주장하다, insist나 명령하다, order나 command, 혹은 요구하다, demand나 request, ask, require, 혹은 충고하다, advice. 이런 동사들이 올 때요, 뒤에 t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오고 주어 동사가 올 텐데 그 동사의 자리에 뭐가 온다?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거기 예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괄호 열고 should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이 대절 이하에요. should가 생략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점입니다. 자, 또한 오른쪽에 보시면 형용사가 나와 있는데요. 4개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겠네요. 뭐 necessary라든지 important or imperative 혹은 essential 이런 것들이 반드시 뒤에 대절이 오자면 꼭 동사 원형을 넣어주세요. 자, 예문 하나 골라봤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만약 문제가 출제가 된다. 어디가 빈칸으로 출제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 두 자리를 빈칸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빈칸 자리에 동사 원형을 넣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아마도 물어볼 겁니다. 자, 지금 이 예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컬러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It is essential.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대절 뒤에 주어 동사 올 때 동사 원형 이렇게 생각하신다. 근데 문제 푸실 때 A, B, C, D 심지어는 나중에 비동사를 이용했을 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토익에서는 비동사를 이용해서 BE 동사 원형 비동사 그거 골라내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틀려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놓고 가겠습니다. 요러한 동사들 명령이나 아니면 제안 혹은 요러한 형용사들 뒤에 오는 대절에는 반드시 무엇이 와야 된다? 주어 동사에서 동사 원형이 그 자리에 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ETS 체크업. 그래서 하단에 있는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자, ABCD 보시면요. to submit, submitted, submit, 그리고 would submit.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무턱대고 빈칸 자리에 뭐가 들어가지라고 이렇게 찾아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의 눈에는 이거는 제 설명이 아니라 학생들의 설명이에요. 학생들의 눈에는 대시 보이고 그다음에 주어인 어플리컨츠가 있으니까 일단 동사 자리라는 건 알겠고 그러면서 A를 지웁니다. 그리고 B를 골라야 될지 C를 골라야 될지 D를 골라야 될지 혼자서 막 헷갈려 하다가 그래 이거는 뭔가 할 것 같아 뭔가 미래 느낌이 드나 봐막 이러면서 아무거나 그냥 막 고르더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가 공략해야 하는 문제죠. request에다가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이런 주장이나 요구의 동사들은 뒤에 대절이 오면 뒤에 반드시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A, B, C, D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여지가 없다. 정답은 무엇이다? 동사 원형인 C, submit를 골라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려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아세요? 이 주어가요. applicant라는 복수가 아니라 막 단수로 줘요. 그럼 학생들이 왠지 빈칸에다가 단수 동사를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한 함정으로 출제가 되니까 거기다가 적어두세요. 함정으로 출제되는 경우에 이 주어를 단수로 줘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빈칸 자리 좀 더 어렵게 만든다. 비동사를 ABCD에 줄 수도 있다. 그래놓고 request that 주어 동사 원형인 비동사의 BE 이런 걸 골라내라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다라고 거기다가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request 뿐만 아니라 주장이나 제안이나 아니면 명령의 동사들은 대시 오면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갑니다. 정답 역시나 C였네요. 자, 그 다음에 출제 공식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제 공식 2번 책 한번 보시고요. 자, 출제 공식 2번에서는 진행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완료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수동태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ing를 나타내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는요. 현재 진행형. 그중에서도 그 앞에 있는 비동사가 현재면 현재 진행이고 뭐 미래면 미래 진행
진행형이고 과거면 과거 진행형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행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때 그 타이밍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던 중이라는 거. 현재 이 예문은 will be running will이 붙어서 미래 진행형의 시제를 한번 골라봤고요. 특히나 by this time next week 다음 주에 이 시간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빈칸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뭘 넣어주셔야 된다? 당연히 미래 진행 시제 넣어야 된다. 자, 미래 진행 시제 will be ing 뭐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거는 뭐 단수 남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완료형은 어떻게 생겼냐? have pp로 생긴 것이 완료형이죠. 자, 완료형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실 거 have pp는 반드시 뭐다? 능동이다 라고 적어 주십시오. pp가 들어간다고 모조리 다 수동은 아니에요. have pp는 능동이 된다라는 점을 또한 기억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수동태의 형태와 의미는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요, 주어가 되다라고 해석이 될 때 우리가 BPP를 넣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죠. will BBP, 그러니까 수동태가 오는 경우는 뒤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능동태, 수동태 문제가 나왔을 때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다라고들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동사들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는 뭐 기본기니까 긴 말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문제 보실게요.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A를 보시면 to invite, 투부정사, 그 다음에 invite, 동사 원형, inviting 동사에다가 ing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are invited,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의 동사가 있습니다. 자,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보시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요, 주어 동사가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와 있고 같은 구조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주어, 그리고 새로운 동사가 나올 차례예요. 그래야 앞에 절에 주어 동사, 등위 접속사 and, 그리고 주어 동사가 맞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빈칸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동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가 아닌 A와 C를 지웠습니다. 남는 건 B 아니면 D가 되겠죠. 자, B와 D의 차이점은 뭐냐? 당연히 능동과 수동입니다. 기억할게요. 능동태는 뒤에 뭐가 필요하고 능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동사의 뒤에는 90%의 확률로 목적어가 필요하다.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하지만 are invited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필요 없다? 목적어가 필요 없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be invited라는 are invited를 골라내셔도 되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서 주어 자리에 모든 employees, 즉 모든 직원들이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거 are invited, 초대받다, 초대되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서 문제를 수동태로 골라내셔도 되겠습니다. 정답 체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D, 수동태가 정답이 되는 경우였어요. 자, 그래서 동사의 형태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 형태를 보고 바로바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다음 포인트로 가도 되겠죠? 다음 포인트는요, 출제곡식 3번.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목적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동사와 그리고 자동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타동사는 동사의 바로 뒤에 뭐가 들어가는 거, 목적어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타동사라고 하고요. 자동사는 동사의 뒤에 목적어, 그러니까 명사가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을 자동사라고 해요. 자동사 뒤에 그러니까 동사의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동사의 뒤에 명사가 있다 없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혹은 명사에 상응하는 것. 예문 보죠. 자, the unemployment rate라고 해서 실업률이요. 동사 decreased, 그 다음에 뒤에 slightly라는 부사가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이 decrease라는 동사의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아니라 부사가 있습니다. 이런 걸 살펴볼 때 동사의 뒤에 부사가 있네. 그럼 이 동사는 뭐가 필요 없는 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즉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자동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밑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 the marketing team devised a new plan 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뒤에 a new plan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명사죠. 이 녀석은 뭐다? 바로 목적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즉 타동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은 동사에 뒤에 명사가 있다,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ETS 출제 공식 2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자동사는 전치사와 함께 쓰이면 타동사처럼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여러분 자동사. 자기 혼자 다니는 동사죠. 그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즉 명사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자동사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건 모조리 다 자동사입니다. 이 자동사들이 자기의 뒤에 이렇게 전치사를 데리고 오면 그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따라올 수가 있다라는 녀석들이고요. 즉 여기에 있는 자동사들은 어떻게? 특정 전치사와 같이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겠죠. 일형식의 동사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refer to 이런 거 무엇을 참고하다 아니면 뭐 참조하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아니면 뭐 succeed 같은 동사도 전치사 in과 같이 가는구나.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처리나 개입에서는 뭐 deal with라든지, 그죠? 무엇을 다루다, 처리하다. 아니면 뭐 cope with, 무엇에 대처하다 같은 거. 특히나 specialize in 같은 거, 무엇을 전문으로 하다. 어떤 특정 전치사와 함께 가는 표현들. 혹은 조사나 검토에서 어떤 특정 동사들이 이런 전치사랑 같이 가서 이런 뜻을 가지는구나. 토익에 빈출하는 어구니까요. 모조리 다 별표하시고요. 아, 얘네 일형식의 동사인데 이런 전치사들과 함께해서 가는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타, account for 무엇을 설명하다 혹은 뭐 apologize for 무엇을 사과하다 이런 것도 정말 자주 봤고요. 특히 comply with는 저도 정말 준수하다 뭐 아니면 법 따위를 지키다라고 해서 많이들 봤었고요. 아니면 concentrate on 무엇에 집중하다 이런 것도 시험장에서 자주 보던 어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나 이거 별표 해둘래요, 별표. 왜냐면, 같은 뜻을 나타내는 게 빈칸으로 줘요.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하면, 답변하다라고 예를 들어서 해석이 돼요. 그런데 A에는 answer가 있고, B에는 respond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둘 다 답변하다라는 뜻인데 그 중에서 나는 answer를 넣을까 respond를 넣을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해석을 통해서 같은 뜻일 때 빈칸 뒤에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냐 없냐 자동사냐 타동사냐라는 걸 골라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표는 확실하게 암기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시험장에 가서 유용하게 팁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볼까요? 설명하다라고 할 때요. explain이라는 동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explain의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account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account 바로 뒤에 명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account for 그러고 명사가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뭐 oppose 같은 거 타동사죠. 바로 뒤에 명사가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같은 뜻을 나타내는 object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명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object to 그러고 나서 목적어, 명사가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혹은 뭐 다루다. 타동사는 handle이 있고요. 자동사는 deal with가 있는데 그래서 그 뭐 문제를 다루다라고 할 때 handle 뒤에는 바로 명사가 따라가야 되겠죠. 뭐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하지만 deal이 들어가면 자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명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deal with 그러고 나서 전치사 the problem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는 똑같을 수가 있다. 그런데 똑같은 뜻을 나타내는 자동사 타동사가 여러분들 보기에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 경우는 별표해두고 암기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바로 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쓰이는 동사들. 이 동사들은요. 자동사도 되고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도 되고 혹은 타동사도 돼요. 특히나 자기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meet 같은 경우에는 만나다라는 뜻일 때 자, 타 둘 다 돼요. 그런데 어떤 뭐 충족시키다
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요, meet.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다라고 할 때 meet the requirement.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meet 뒤에 목적어가 오면 충족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혹은 뭐 decline 자동사로서는 하락하다, 떨어지다, 감소하다라는 뜻이지만 타동사로서는 거절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 decline의 뒤에 명사가 바로 따라간다면 그때는 거절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타동사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return도 그렇고 leave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는 자타동사 모두 쓰이는 녀석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눈여겨서 볼만한 녀석인 것 같아요. 자, 그럼 ETS 체크업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처럼 생겨서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ABCD를 보시면 거기다가 D를 들어가 있죠. handle 들어가 있죠. address 들어가 있죠. protect 들어가 있죠. 그래서 ABCD 뜻이 다르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를 해석해야 되나? 라는 뜻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거꾸로 푸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 거꾸로 푼다는 게 무슨 말이면요. 해석을 하지 않고 코드를 먼저 봐요. 이거 조동사네. 조동사의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 그래놓고 빈칸 근처를 보시면요. 동사의 뒤에 with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바로 자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타동사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특히나 자동사 중에서도 with와 함께 가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마도 the damage라고 하면 아마도 그 손상된 아니면 손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빈칸 자리에는 정답이 일형식의 동사이면서 with랑 같이 갈 수 있는 D를 여러분들이 아마도 쉽게 정답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해석해 볼까요? The maintenance team, 그래서 유지관리팀은요, has told,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us, 우리에게. 자, 4형식의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2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목적어 자리는 명사절,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있네요. that,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They could deal with, 그들이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자, 뭘 처리할 수 있다? The damage, 그 손해를요. Caused by the storm. 그래서 이 폭풍 우에 의해서 야기된 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빈칸 자리에는 처리하다, 다루다인 deal이 정답으로 선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4번 목적어를 2개치 하는 동사 4형식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암기해야 되는 동사 중에서 이런 동사가 있어요. 동사의 뒤에는 우리가 목적어가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목적어가 2개까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2개의 목적어 중에서 첫 번째 오는 아이의 이름을 간접 목적어, 두 번째 오는 아이의 이름을 직접 목적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 예문 한번 보실까요? 자, a local organization recently gave Dalewood Hospital a large donation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주어 찾아보시자면 local organization, 그래서 지역의 어떤 단체가 recently, 최근에요. 동사 give가 왔고요. 첫 번째 목적어 Dalewood Hospital, 목적어 1,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 a large donation,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2개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명사가 2개가 연달아 온다는 얘기죠. 가장 쉬운 예문을 말씀드리자면 show me the money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show 동사, me 목적어 the money, 이런 식으로 동사의 특징에 따라서 명사가 2개가 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4형식의 동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4형식의 동사는 목적어가 2개가 올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 때문에 나중에 수동태 섹션에 가시면 여러분이 예외로서 취급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4형식의 동사 외우고 갈게요. 자, 여기 이번에서는요, 반드시 4형식의 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3형식의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동사들을 보면 학생들이 이게 4형식의 동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 이 동사는요, 3형식의 동사들입니다. 목적어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4형식의 동사가 아니다라고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오케이? 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섹션에다가
여기다가는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자, 이거를 그냥 외워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가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동사가 올 거고요. 이 동사의 뒤에 목적어, 명사로서 사람이 올 거고요. 그러고 나서 뒤에 목적 보어, OC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목적 보어가 따라오는데 이 목적 보어의 자리에 to 부정사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사, 그리고 명사, 그리고 to 부정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목적 보어 자리에 이 to 부정사가 들어간다라는 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목적격 보어가 그런 게 아니라 동사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ask나 require나 invite, expect, want 이런 녀석들은요. 사람이 오면 뒤에 to 부정사가 오는 것이 목적 보어로 오는 자리구나. 그래서 이 동사들은 그래서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다가도 별표 해둘게요.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인 동사의 수동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사들은요. BPP 그러니까 수동태로 만들어지고 나면 자, 여기 위에 있는 거 볼게요. 동사, 명사 그리고 to 부정사였어요. 그런데 이 동사가 수동태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사가 BPP로 바뀌어요. 목적 없어지겠죠? 남아있는 목적 보어, 즉 to 부정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BPP to 부정사라는 걸 외워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BPP to 부정사를 외워야 되는 동사들은 이런 녀석들이 있다. ask나 require나 invite나 이거 저 위에 있던 거 그대로죠. 그래서 이 구조의 변환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은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의 구조인데 그 목적 보어 자리에 OC 그러니까 to 부정사 자리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수동태로 바뀌면 BPP to 부정사라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토익에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그건 어떻게 하자? 외우자. BPP to 부정사 그리고 그 to 부정사가 어떻게? 목적격 보어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이 슬라이드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ETS 채권 문제 3번을 보시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자, 빈칸 자리에 어떤 동사를 넣어야 될까 혹은 어떤 걸 넣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때 방금 그 슬라이드에 있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allow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고 그러고 나서 뒤에 목적 보어로서 뭐가 온다? to 부정사가 온다. allow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to 부정사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일컬어서 얘기를 한다. 우리가 방금 외웠던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막 혼자서 막 해석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결국은 토익은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싸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서 커버할 수 있는 건 모조리 외워서 커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처럼 아까 외웠던 거 invite라든지 expect라든지 그죠? want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세요. 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역시나 정답은 to 부정사죠. 자, 그리고 그래머 프랙티스 2번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능동태와 수동태 시간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will be close는 미래 시제이고요. 그리고 수동태. 그리고 B는 close 능동태고요. 그리고 현재 시제가 되겠습니다. 빈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지금처럼 능동과 수동이 있을 때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목적어의 유무로서 수동태를 골라낼 수가 있고요.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가 정답이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목적어가 있으면 그때는 능동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시간을 나타내는 during the next 2 weeks라는 표현,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답을 뭘로 골라줘야 된다? A를 골라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8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respond냐, postpone이냐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런 것들이 자동사와 타동사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 빈칸 한번 볼게요. The museum had to 빈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빈칸 자리에 respond가 들어가든 postpone이 들어가든 빈칸 뒤에 the opening이라는 명사가 따라와 있어요. 자, 그럼 빈칸 자리에
문장에는 자동사가 들어간다, 타동사가 들어간다. 당연히 타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respond는 반드시 누구랑 가는? to랑 가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A를 정답에서 삭제하시고요. 그러므로 정답은 누구? B 이렇게 골라내 주셔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정답 역시나 B가 맞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must know 동사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룰에 관해서는 동사 원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 첫 번째 조동사의 뒤나 아니면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는 명령문의 자리, 우리가 동사 원형을 넣기로 했었죠. 거기다가 또한 어떤 특정 동사들은 명사절 접속사 대시 올 때 주어 동사, 그 동사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었죠? 요구나 명령, 오더라든지 그죠? 아니면 command라든지 뭐 require라든지 뭐 suggest 이런 동사들이 있었어요. 진행형, 완료형, 수동형 각각의 생김새.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ing, 완료형은 have pp, 그리고 수동형은 be pp로 생겼고요. 흔히들 수동태의 특징은 목적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자동사와 타동사. 자기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것을 타동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암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 외로 동사, 어휘 이야기를 할 때요.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4개 중에서 삭제할 수 있는 팁들을 많이들 사용하실 수가 있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의 종류에 따른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어떤 특정 동사들은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동사들을 암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be, pp, 투부정사 혹은 어떤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자리를 확실하게 해석하지 않고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유닛 A는 간단하게 유닛 8 동사의 종류까지는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암기할 게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것들을 여러 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별표해 보시면서 특정 전치사랑 같이 가는 자동사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연습 문제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9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